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기 신청할 때와 등기 마쳤을 때 사용할 때 그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우리가 확실히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기필 정보의 의의를 보시면, 등기필 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경우에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에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돼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죠.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경우에 그 사람이 권리자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등기 다 마치고 나서 등기상에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당신 등기상의 권리자가 됐습니다 라고 주는 증명서예요. 보통 등기 권리증이라고 말하는 거. 이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그러면 이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와 작성 통지한단 말을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제공한다라는 것은 등기 신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신청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신청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제공합니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 작성 통지라는 건 언제 쓰는 말이냐? 등기 마쳤을 때, 다 끝났을 때, 등기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새롭게 등기상의 권리자가 된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이제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 건데요. 이건 등기관이 작성을 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 권리자에게 당신이 권리자가 됐다고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공한다라는 것은 등기 신청할 때 얘기고, 그 다음 작성 통지한다라는 말은 등기 마쳤을 때 얘기인데, 누가 누구한테 제공하고 누가 작성해서 누구에게 통지하느냐,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보시면 수월하게 이제 개념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제공하는 거, 이거부터 보게 되는데, 현재 어떨 때 제공을 해라 라고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규정돼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한다 했거든요. 사실 뭐 뒤쪽 그게 문제 안 되고, 이 공동신청하고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럴 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암기할 때 필승의 공,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필이라는 말은 필정보, 승의라는 말은 승소한 의무자, 이거 말하는 거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공이라는 말은 공동신청, 이거 말하는 거. 이 필승의 공, 즉 필정보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 그럴 때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었을 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형적인 공동 신청이잖아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 이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이걸 제공합니다. 그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이 유증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유증할 때도 유증자는 사망해버렸고 수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쪽인데, 그럼 누가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냐라고 할 때 상속인들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니까, 상속인들은 유증자의 등기필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다라고 했는데, 이건 근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고 근저당권자가 권리자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제공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 필승의 공에 반대일 때 제공 안 합니다. 승의 반대는 승소한 권리자가 돼요. 공동의 반대는 단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때 그때 제공하지 않는다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전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아예 등기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제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등기 의무자 없는 경우로서 단독 신청하니까 제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의무자한테 가가지고 등기부 정보 달라, 나 등기할 때 필요하다. 그럼 의무자가 협조할 리가 없죠. 찢어버린다 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가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많이 썼지만 필승의 공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성 통지하는 경우로 가봐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양은 더 많습니다. 자, 작성 통지하는 경우는요, 어떨 때냐, 요건이 갖춰져야 돼. 이럴 때, 그러니까 무조건 작성해줘, 등기 끝났다고 무조건 작성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요건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야 돼요. 등기상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고, 그리고 그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요건을 갖추는 등기가 뭡니까? 먼저,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하는 경우다. 그럼 등기하는 권리라는 게요, 소유권만이 아니에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 그런 것을 다 마치고 설정 등기했다, 또는 이전 등기했다. 그럼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끝나고 났을 때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권리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일의 권리의 설정, 이전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라고 했어요. 가등기. 이런 가등기 할 때도 가등기 명의인이 등기부상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등기 명의인한테 당신 가등기상 권리를 갖게 됐다라고 권리증을 주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이나 변경 등기다라고 했어요. 권리자가 등기상에 추가된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자, 갑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것을 갑과 을 공유로 경정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등기상에서는 소유자가 갑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갑을 공동명의로 나오게 됐으니까 을이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등기권리증을 줘라, 이런 뜻이고,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 표시 변경 등기다. 여러분, 합유자가 등기부상에 기록될 때는 합유자 누구라고 써지거든요. 그럼 합유자 누구라고 써졌을 때 그 누구라고 써진 사람, 당신도 등기상의 합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실 때 우리가, 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될 때 이걸 따가지고 보설이가 추가, 이렇게 한 거죠. 보설이가 추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됐을 때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작성하는 경우를 봤으니까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를 봐야 된다고요. 그럼 그때, 자, 방금 작성하는 경우가 요건이 두 가지였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고 그 권리자가 신청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아예 안 나온다, 그럼 작성 안 합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더라도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작성 안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고 그 권리자가 신청을 했지만 권리자가 원하지 않아요. 나 안 받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이게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것은 새로운 권리자가 없는 경우, 그 경우로서, 자, 표제부 등기들은 여러분 권리와 관계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가 대표적인 표제부 등기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작성 안 합니다. 두 번째로서 말소 등기들, 각종 등기들을 다 말소해. 소유권 말소한다, 저당권 말소한다. 그럼 말소할 때는 권리자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성 안 하고. 그다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다. 자, 100원만이가 102만으로 개명돼 가지고, 자, 등기 명의 표시 등기 한다.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써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여기서 전세금을 증액했다, 전세 기간을 뭐 연장했다,
근당권 채권 최고위를 높였다. 이럴 때 이제 권리의 변경 느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역시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않아야 될 게, 자, 지금 권리의 변경 경정할 때는 작성 안 한다 그랬는데 방금 여기 작성 통지하는 경우로서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나 경정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권리의 변경이긴 하지만 권리자가 추가가 될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봤고,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긴 했지만 그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보는데, 저는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면 등기상의 권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땐 작성 안 하거든요. 왜? 누가 신청을 했다? 승수한 의무자가 신청을 했거든요.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작성입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대위해 버렸어요. 그래 등기를 마쳤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권리자를 대위해가지고 채권자가 신청해 버렸으니까 이때도 작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상의 권리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1, 2, 3번은 승수한 의무자가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대위해버렸습니다. 직권을 해버렸습니다. 셋 다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건 조금 성질이 다른데, 자,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로서 촉탁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쪽이 국가나 지자체잖아요. 그럴 때는 권리자가 나왔지만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공서는 부동산을 취득했어. 나도 처분할 때 그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 안 해요. 그래서 써먹질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로 촉탁할 때는 이거 작성 통지 안 하는데, 그런데 자, 권리자를 위한 촉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관공서가 갖고 있던,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일반인이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반인 명의로 등기해달라라고 관공서에서 등기를 촉탁하거든요. 그럴 때 그 권리를 취득한 일반인이 나중에 팔 때나 이럴 때 써먹어야 되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권리증을 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리 다시 해보면 촉탁을 할 때는 원래는 작성을 안 합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가 될 때 작성 안 해요. 다만 그것이 권리자를 위한 촉탁이다. 즉 일반인들을 위한 촉탁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일반인이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 자를 작성해서 통지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 통지하지 두 번째 경우로 봤고, 자, 세 번째로서 원하지 않는다. 이게 원하지 않는다.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 권리자가 신청까지 했지만 원하지 않는다. 첫 번째로서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아요. 나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주지 말라 이러면 안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야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로 또 3개월 이내에 이거 수신하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자신청했다는 소리예요. 전자신청을 했으면 다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 역시 전산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운 안 해버린 거예요. 다운 안 해버렸다. 3개월 동안. 그러면 작성 통지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 마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방문 신청했을 때. 방문 신청했을 때 역시 등기필 정보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집으로 안 보내줍니다. 찾아와야 돼. 그런데 이때 3개월 내로 안 찾아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아 버린다. 의사표시 해버렸거나 또는 3개월 내로 찾지 않아 버렸거나 이럴 때 역시 등기필 정보는 그러니까 통지해주지 않는다겠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 제공 및 작성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제공하는 시점이 언제고 작성 통지하는 시점이 언젠지 그걸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구분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 헷갈리고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다 듣고 구독, 좋아요 다 들었으면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해서 합격합시다. 화이팅!